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GPT를 활용해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만드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이로 인해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멘션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저로선 인공지능이 열일하는데 왜 GPU가 녹아내리는지, 그리고 GPU와 CPU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CPU와 GPU의 역할과 차이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CPU에 대해 알아보면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컴퓨터에서 기억, 해석, 연산, 제어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의 두뇌라고도 불리죠. 컴퓨터 안에는 다양한 부품이 있지만 이 부품들이 작동하기 위해선 CPU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CPU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연산 장치입니다. 연산 장치라는 말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을 하고 참과 거짓을 따지는 논리 연산도 처리하죠. 두 번째는 제어 장치입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등 무슨 작업을 언제 할지 명령을 내리죠. 세 번째는 레지스터입니다. CPU 내부에 있는 작고 빠른 메모리 공간으로 명령어나 중간 결과 등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고 데이터 이동 작업을 담당합니다. 레지스터가 클수록 CPU의 처리량이 증가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CPU 내부에 있는 초고속 메모리로 자주 쓰는 데이터나 명령을 미리 저장해서 메모리 접근 시간을 줄여주죠. CPU가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고 가져온 명령어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해석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3단계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CPU의 작동 방식인데 이 단계를 초당 수십억 번 반복하죠. CPU의 성능은 이 사이클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U의 성능에는 크게 4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클럭 속도입니다. CPU가 1초에 몇 번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기가헤르츠로 나타내죠. 예를 들면 3.5GHz CPU라면 1초에 약 35억 번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어 수입니다. CPU 안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처리 장치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코어가 많을수록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스레드입니다. 하나의 코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달인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코어가 마치 2개처럼 일을 나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캐시 메모리죠. CPU에 맡겨진 임무는 복잡한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PU는 명령어가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하죠. 이를 직렬 처리 방식이라 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작업 수는 적지만 각 작업을 정교하게 처리하죠.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 여러 개의 코어가 각각의 명령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코어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에 GPU에게 맡겨진 임무는 쉽고 간단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것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CPU가 화면 출력도 담당했습니다. 그땐 글자나 간단한 그림만 보여주면 됐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게임 시장이 커지게 되고 디스플레이도 발전하면서 표현해야 하는 해상도와 색상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CPU가 모두 담당하기엔 벅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CPU는 명령어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픽 명령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거 계산하느라 다른 계산이 느려지니 컴퓨터 성능이 느려지겠죠. 그러던 중 1999년 엔비디아가 게임 속 3D 이미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선보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GPU의 발전 덕분에 이제는 그래픽인지 실제 촬영한 영상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GPU의 컨셉은 반복적이고 대량의 계산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소수의 코어가 복잡한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CPU와 달리 수백 개, 수천 개의 작은 코어가 동시에 같은 종류의 계산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로 1920, 세로 1080의 픽셀에 60Hz의 주사율의 일반적인 모니터를 기준으로 보면 1초에 1억 2,400만 번 가량의 연산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RGB 채널이나 조명, 후처리 이펙트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연산량이 더 많아지죠. 연산량이 아주 많지만 각각의 연산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GPU의 몇천 개 코어들이 나누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PU와 GPU의 차이를 설명할 때 CPU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박사님 한 명이라면 GPU는 간단한 문제를 푸는 초등학생 수천 명이라 비유하기도 하죠. 저 같은 컴맹은 GPU와 그래픽카드가 같은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GPU는 그래픽카드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라면 GPU는 그래픽카드의 메인 연산 장치라 할 수 있죠. 같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라도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GPU 이외에 장착되는 부품에 따라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인공지능의 딥러닝이죠.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수백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 같은 연산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에 GPU가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기후 모델링이나 천체 시뮬레이션, 양자역학 계산, 슈퍼컴퓨터 등 과학기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OTT만 보는 저에겐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돌아오는 생일에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CPU와 GPU의 차이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